자,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서브노트 두 문자 암기법. 우선 계약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님 나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현 행정사입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이제 두 문자 암기법 해설을 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설하기 전에 5가지를 먼저 그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이제 거기 핵심 서브노트 앞에 보면은 두 문자 집이 있지요. 그걸 이제 칼로 예쁘게 이렇게 딱 도려내세요. 도려내셔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암기법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자신에게 맞게 고쳐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두 문자를 암기할 때는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미친 듯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암기할 때는 한 3일 정도는 핵심 서브노트 암기하지 말고 두 문자 집만 미친 듯이 암기를 하세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도 제 자신을 이 두 문자 암기법 이거 해설할 때는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제 자존심, 어떤 뭐 이렇게 품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막 설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호 행정사님 너무 좀 방정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암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지어낸 말들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계약법 핵심 서브노트 두 문자집 암기 이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세요. 두 문자집 1페이지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 보면은 의요효결로 돼 있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의요효 이게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위험부담 밑에 보면은 동시행항변권에도 의요효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에도 의요효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에도 의요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요권 효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쓰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위에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의요효결 말고 그 요건에 보면은 왜 원체체인이 있는데 이거는요. 자, 외는 하나 빼놓습니다. 그리고 원체체인인데 원인이라는 그 가운데 채자가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때 왜 원체체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위험부담으로 넘어갑니다. 위험부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채무자에서 후귀 있고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에 들은 반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암기하냐 하면은 옛날엔 대학도 뭐 정기 있고 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채무자에 보면은 후기 상대 옛날에 뭐 서울대 상대라는 이런 게 꽤 유명했었죠. 후기 상대 반의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은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후기 상대 반의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 항문. 여러분, 그 항문, 대변이 나오는 항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변이 나오는데 연이상소.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하면은 대변이 10개 나옵니다. 그래서 대변이 열부잔소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쓸 때는 대변이 연이상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제권의 발생 요건에서 귀체지표가 있습니다. 제가요 은행에 근무할 때에
이행지체, 지금 우리가 이행지체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에 대해서 지금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지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행지체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지표였어요. 근데 이분이 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체지표라고 이렇게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해제권 발생 요건은 귀체지표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보면은 소원, 선동, 그 밑에 보면은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법정 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원, 선동,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제의 효과와 해제의 효과 있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소원, 선동,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 두 문자도 몇 번 암기하다 보면은요 그냥 저절로 써져요. 소원, 선동,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 바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써진 대로 바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시험장에 가면은 내용들이 이제 거기 뭡니까 답안지에 줄줄줄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밑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에서는요 의효효 있고 그 다음에 최동일이 있습니다. 최동일. 예. 위에서 이행지체일 경우에는 최지표였습니다. 근데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최동일이다. 최지표 동생이 최동일인데 최동일은 아예 이행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행불능에서는 최동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관기한, 관내한, 관급수 있죠. 예, 관은 전부 다 관계이기 때문에 관이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기항, 내항, 급수, 예, 관기항, 관내항, 관급수로 암기하셔도 되고 그냥 기항, 내항, 급수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올라갈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의보 특종이 있네요. 여러분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의보 특종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보 특종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의보 특종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형권, 송권, 청단, 최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은 형권이하고 송권이는 고수업 쳤다 하면은 청단이 최상급이다. 형권, 송권, 청단, 최하급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법정 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해제 효과와 해제 효과 말씀드렸죠. 소원, 선동,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해지의 효과와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손용철 소, 예, 손용철 씨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소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썼습니다. 공동, 공통점, 손용철 소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라고 차이점 뭐냐면 이런 소시입니다. 자, 여러분 돈 1원과 소시, 소녀시대를 소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1원과 소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이점에서는 1원 소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법정 해제권의 소멸 원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포실, 체불존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포실은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척기간 포기 실효 제포실입니다. 이건 이제 써보면 암기가 될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체불존회가 있습니다. 체불존회, 예. 체불함 연기를 존나 해방해서 소멸이 되는 거, 예, 특수하게 소멸되는 거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체불함 연기를 존나 해방해서 특수하게 소멸이 됐다. 그래서 체불존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과실의 기속. 과실의 기속은 쉬우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운 것들은 그대로 암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차이점. 여러분 책이선 내과가 너무너무 거기 잘 되는 거기 내과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다른 거기 내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담보책임과 재무불이행의 차이점, 이거는 책이선 내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쓸 게 의무되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해 송감제가 있는데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요. 의무대는 아주 공통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주제를 보면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무대네. 그리고 요해 송감제 똑같지요. 자, 그 밑에도 볼까요? 제한 물건의 제한에 따른 담보 책임, 의무대네, 요해 손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따른 담보 책임, 의무대네, 취일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일은 뭐냐면은 소유권을 잃었을 때, 보는 뭐냐면은 소유권을 보존할 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의무대네 여기도 공통적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여기도 보면은 의무대네 똑같죠. 예. 그래서 이걸 의무대네를 공통적으로 암기하시고 그 밑에 거는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두 문자 써진 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바로 밑에 보면은 매도인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여내기가 있고, 대여내기인데 여기는 대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바꾸셔도 됩니다. 대기네요. 그 밑에 보면은 목장, 하선, 개손, 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냐면은 여러분들 배우 그 유수영 씨 아시죠? 유세용 씨 거기 아내가 박하선 씨죠. 예, 그 예쁘신 박하선 씨인데 그걸 연상하세요. 자, 배우 유수영 와이프 하선이가 목장에서 개손을 완전히 잡고 누구 손이겠어요? 당연히 남편 유수영 손이죠. 그래서 하선이가 목장에서 개손을 완전히 다 잡고 대기네요. 예, 대기 중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대기네요. 목장, 하선, 개손, 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계약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면은요. 요종왕이 있었습니다. 요종왕. 그 요종왕이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요종왕이 위증을 해가지고 계약금이 생겨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하면은 요종 위증해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증여자의 급부 의무와 담보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증여자는 재산을 누구에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증여자지요. 그런데 이 증여자의 급부 의무와 담보 책임은 뭐냐면은 의식을 부담하는 것이 증여자의 의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의식을 부담하는 것이 증여자의 의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증여계획에 특유한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아주 특이해요. 어떻게 이게 특유한 해제 사유에 해당되냐 하면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서방 사이면은 특유한 해제 사유가 된다. 서방 사이면은 특유한 해제 사유가 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는 소비대차가 나오네요. 소비대차. 예. 의성특대차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의성하면은 마늘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마늘이 잘 때 가지고 의성에서는 농사진 분들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성 마을에 가면은 특대차가 반이었어요. 거기 있는 차들의 반이 특대차였어요. 그래서 의성특대차반 의성의 차는 특대차가 반이다. 의성특대차반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파무도 있네요. 의성에는 마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파무도 잘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밑에 목담 모기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소비대차 있네요. 여러분 배우 성동일 씨 아세요? 성동일 기합소리. 성동일 씨는요. 이 보니까는 사람이 이 뭡니까 기합 소리가 아주 세요. 야 하고 뭐 그 기합 소리가 굉장히 그 사람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준소비대차 그리고 성동 씨 아들이 뭐 준자 들어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준소비대차 하면은 성동일 씨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동일 씨는 기합 소리가 크다 해가지고 기기합 성동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의성 효종이 있네요.
여러분 옛날에 의성의 효정왕이요. 거기 저 시찰 나갔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의성의 그 효정왕이 갔는데 그때 효정왕이 탄 차가 소나타2가 아니라 인담청2입니다. 인담청2. 예. 근데 그 차를 호위하는 호위 군사의 이름이 뭐냐면 원사였어요. 그래서 이 원사들은 인담청2 그 차 주위에서 항상 반보로 걸었습니다. 반보, 원사 반보. 언제까지 그렇게 반보로 그러냐 하면은 그 행사가 거기 행차가 끝날 때까지 아주 줄기차게 했다. 줄기차게, 존대차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게 정리해 볼까요? 사용대차 의성의 효종이 거기 시차를 갔는데 그때 사용대차 사용한 차의 이름이 뭐냐? 인담청2다. 이때 이 차를 호위하는 군사가 원사였는데 원사는 항상 반보를 걸었는데 언제까지 걸었느냐? 줄기차게 존대차게 걸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계약의 종류. 고용하면 뭔가 고통이 되고 뭔가 파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고용계약의 종류에 보면은 고통의 사, 고통의 사망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그 밑에 보면은 헤디에 보면은 의약파합이 되어 있는데 의약파업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파업이지만 여러분들 쓸 때는 의약파합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건물 도급 계약 후 신축 건물의 소유권 기속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수채미. 여러분 수제비가 아닙니다. 수제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채미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도급에서의 위험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딱딱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현상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료철판이 있고 광우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판업 구이동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수현상 광고에서요 우승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수현상 광고를 냈는데 거기서 우승한 회사의 이름이 뭐냐? 광우전기였어요. 광우전기. 이 사람들이 뭘로 우승을 했느냐? 이게 그 뭡니까? 고기 구워 먹는 그 있지 않습니까? 판. 그거 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왜 우승을 했느냐 보니까는 판업 구이동. 구이를 하는데 판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수현상 광고에서 광우전기가 우승을 했는데 판업 구이동으로 우승을 했다. 판 없이도 구이가 가능한 판업 구이동으로 우승을 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의 의무는 뭔지 압니까? 수비가 필수다. 위임인은 수비가 필수다. 그러면 수임인은 뭐가 되느냐? 선보이면은 어떻게 된다? 금방 알 수 있다 했고 선보인 금. 위임인은 수비가 필수고 수임인은 선보이면 금이다. 선보인 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있지요? 자, 교환의 의제는 유보요.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교환의 의제는 유보다. 그 다음에 임치계약에서 수취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취인의 의무. 이런 보통반에서요. 보통반, 유무복사, 반장유가 있죠. 자, 유무복사. 복사가 있든지 없든지가 유무복사지요. 그래서 보통반의 반장은 반장유예요. 유재색이 아니라 그냥 반장유입니다. 그래서 보통반에서 복사가 있건 없건 반장유의 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가니까 소비임치가 나오네요. 소비임치는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계약이 있습니다. 종신토록 하는 종신정기금 계약이 있는데요. 여기는 합회원반 정종특이 있네요. 여러분 정종특. 정종이라는 게 옛날에 거의 일본 술이었던가요? 그런 술 이름이 있었죠. 정종.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종합회원반은 종신토록 정종특으로 주세요. 합회원반은 정종특으로 주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보증금 계약에서 그 옆에 보면 의질효반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증금 계약의 질효반동. 자,
보증금 계약의 질이 가장 좋은 동네는 효반동이다. 왜 그러냐면은 요종왕이 담당하기 때문에 요종 담당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이 있네요. 거기 보면은 귀회토 의기담. 네. 갱신을 한다. 임대차 기간을 갱신한다. 이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은 귀회토 되면은 의기담 앞에서 갱신합시다. 귀회토 의기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법정갱신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부 보존해줘야 파멸 처리가 된다. 3부는 보존해줘야 파멸이 처리가 됩니다. 3부 보존, 파멸, 철위. 자, 그 밑에 이제 주택 상가 대항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상, 승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도 이게 아부하는 사람이 승진이 잘 된다고 주상해야 승진이 보장된다. 승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니까 임차권이니까 임나라라고 합시다. 임나라. 예. 임나라 종반이 이 왕일 때요. 임나라 종반이 여기 매년 제기신을 뽑았어요. 제기를 잘 차는 신. 제기의 왕이죠. 제기신을 뽑았는데 이목사 때는요. 마세비가 우승을 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종반이 제기신을 뽑았는데 이목사 때는 마세비가 우승을 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임대차의 종료 이유와 효과가 있는데요. 전통해효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양보투, 반임, 비반손이 있는데요. 전통해요. 이거 뭐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좀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좀 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래야 임대인은 양보두지요. 양보를 2번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반만 내도 된다. 반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의종시총 유비가 있는데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의종시청에 유비가 있다. 그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 통고가 있는데 이거는 쉬우니까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단기. 여러분 토끼는요. 이게 빨리는 뛰지만은 이게 오래 뛰지 못하고 잠깐 뛰고 맙니다. 단기. 토끼 하면 단기죠. 토끼는 이게 단기다. 오래 뛰지 못한다. 그래서 단기 임대차는 토끼 물통. 토기 물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보니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과 임대인이요 서로 형 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예, 그 임대인은 지만현 씨였어요. 지만현 씨.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게 지만현 씨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만현 거불. 그 밑에 보면은 형동시, 형동생 하였다. 형동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속물에는요 이게 성적 편철한 것도 부속물이다. 그래서 요 다음에 성적 편철 이것도 부속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옆에 이렇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유 그 밑에 보면 유 물차반 손해당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유 그러면 물차반이 손해당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임대인 동의 없고 전대한 경우 법률 관계가 있네요. 여기에는요. 권면, 영상회,
종종대접 이렇게 있는데 매물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전대를 권면하는 것은 영 이상해. 임대인 종종대접에서 정상적으로 해. 그래서 전대를 권면하는, 자, 권면이 됐지요. 그 다음에 영 이상해, 영상해, 됐지요. 그 다음에 임대인을 종종대접에서 정상적으로 해. 그래서 권면, 영상해, 종종대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것은 유치해서 대물차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치해서 대물차에 속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이 있는데요. 화해는 분양 합의 확정 전후에 해야 한다. 분양 합의 확정 전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가 건물 권리금이 있는데 이거는요. 거기 옆에 써진 대로 한 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자기가 아닙니다. 보대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올라갈까요? 여행계약이 나오네요. 여행계약.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경복궁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에 의전 행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의전의 해금이 주기적으로 강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전, 해김, 주기, 강행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주에는 하중상, 상중하가입니다. 하중상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매계약이 나오죠. 환매계약. 여러분, 환매계약은 원래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환매계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특종가입니다. 그래서 환매계약이 있다 그러면 특종대기를 해야 돼요. 특종대기. 예, 특종대기. 그리고 특종대기 기간 내에 전체의 반상비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특종대기 기간 내 전체 반상비, 특정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대기 기간 내 전체의 반상비를 거둬야 한다. 그래서 특정 대기 내 전체 반상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건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데요. 이부 보전 파멸 제실 중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보전하지 않으면은 파멸이라며 갱신 거절하니 제실증난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부 보전하지 않으면 파멸이라며 갱신 거절하니 제실증난에. 그래서 이부 보전 파멸 제실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 민법 계약법 두 문자집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 잘 메모해 들었다가 확실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자를 암기해야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할 때 아주 기계적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를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행 경사입니다. 행정 절차론. 자, 우리 행정사님 계약법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 절차론 오늘 하겠습니다.